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 방향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새 임대차법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가 실물 경기 회복보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일시휴직자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직 중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부별심사에 참석해 전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르면 오는 1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직후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책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시행 중인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와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 같은 방식의 장점은 도심 지역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임대차 3법은 유지한 채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과열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로 물량을 확보할 경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물량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량 확보도 관건입니다.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많은 양, 시장의 전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계획에 나오는 3,000세대 이런 정도의 물량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책밖에 안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새 임대차법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직방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가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임차인 절반 이상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2.88%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은 빠르게 늘어났는데 주택 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해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이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펼친 금융안정 정책의 결과 지난 2분기부터 시중 통화량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민생금융 안정을 위해 82조 원의 유동성 공급 등을 진행한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함께 늘어나지 못하면 자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의 경우 실물 경제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과거 실증 분석에 따르면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은 1년에 걸쳐 0.9%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통화 공급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후 장기적으로 소폭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가격에 관련 규제 등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향후 주택 가격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현재 일시 휴직 중인 중소기업 종사자 중 절반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시 휴직자 71만 2천 명 중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가 35만 7천 명으로 50.1%에 달했습니다. 특히 4인 이하 소규모 기업일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일시 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 휴직자란 직업이나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로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일시 휴직자는 언제든 실업자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백악관행 사실상 확정이 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꺾고 선거인단 과반수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굳혀버린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이어지면서 진통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 또 증시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대선 결과 정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이 접전 끝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면서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조 바이든 후보의 백악관행이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건데요. 이제 남은 일정은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서 1월 6일 연방의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고요. 1월 20일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1월 20일에 취임한다. 조금 전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소송전 예상이 되는 건데 소송전 장기화가 된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전이 불거지면서 미국 사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대국민 승리 연설을 하면서 단합을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하나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전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특히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가 좀 되면서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복 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제43대 대선과 동일한 사태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35일 만에 이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때 35일간 S&P 500은 마이너스 4.2%, 나스닥은 마이너스 14.2%, 코스피 코스닥 각각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2.4%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면 이제 트럼프 불복 시 대통령 확정까지는 좀 증시의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부인 모두 대선의 결과를 좀 승복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좀 이어지면서 명예로운 퇴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뉴스플로우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상하원 얘기도 있었잖아요. 특히나 상원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난주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는 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블루웨이브는 없을 것이다 전망이 아직까지는
같습니다. 바이든 그리고 공화당 상원 조합에 시장은 좀 반기고 있나 봐요. 네, 시장에서는 그 조합을 가장 반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상원과 관련된 부분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안개가 좀 거친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상원의 다수당을 과연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냐,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지아주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조지아주의 2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원의 다수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예. 많은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증시 역시나 이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상원의 결과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화당 상원이 우세하게 되면은 반독점 규제라든가 증세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할이라든가 법인세 인상 그런 부분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한 안도 랠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시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오늘도 그렇고요. 친환경주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미 당선이 되기 전부터 친환경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게 시장에서의 의견이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 후보 당시에도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약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 이런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이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도 수혜 종목으로 꼽힙니다. 또한 통상 마찰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출을 좀 많이 하는 IT나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도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정리 또 잘 해주셨는데 바이든 승리에 이제 국내 증시도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요. 오늘만 봐도 지금 장중에 연고점을 또 돌파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산타랠리 기대가 좀 됩니까 지금? 네, 최근 시장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긍정적인 재료에는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악재에는 둔감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대선 레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걷어졌고 여기에 따른 안도 랠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트럼프 변수는 여전히 잔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리가 12월 중순 이후까지 지속이 된다라면 미국 내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이건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흔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겠죠.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소비 지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선 불확실성으로 상당히 좀 막혀있는 그런 이슈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은 저희가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국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서 바이든 당선이 거의 확정시 되면서 지금 재료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변수가 있단 말이죠.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혹시나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 오히려 이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일간 이미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부터는 너무 이제 추격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 시장 외적 게다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에 대한 확인을 좀 한 후에 매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단기로 현재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되 향후에 과도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또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월 달에 이런 이벤트성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면서 이제 그런 신재생 쪽으로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을 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당선에 따른 주식시장 호재,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인한 리스크까지 영향 그리고 대응 전략들 쭉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세계 자동차 판매가 올 들어 처음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9월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795만 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이후 줄곧 자동차 판매가 줄던 지역도 9월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 데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판매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다시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은 자동차 매장 폐쇄 영향으로 신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소비자 10명 중 6명이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소비자는 63.4%로 반대하는 소비자 14.6%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관리 양호와 허위 매물 등 기존 문제점 해결 기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반면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해선 가격사 안정의 불투명성과 허위 매물 등을 이유로 80.5%가 불투명하고 낙후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LS전선은 적은 비용으로 외부 해킹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광 케이블을 개발해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광 케이블은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케이블을 동그랗게 구부리면 빛이 직진성으로 인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해킹 장비를 연결해 광신호를 가로채 정보를 빼내거나 반대로 광신호를 추가해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LS전선이 개발한 광 케이블은 특수 광섬유를 사용하고 코팅을 강화해 정보의 불법 유출과 교란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적외선 코팅과 금속 튜브를 덧대는 방식 등을 사용했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LS전선은 금융과 방위산업, 데이터 센터, CCTV 등을 중심으로 해킹 방지 광 케이블 도입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죠. 지난 9월 기준 신규 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입니다. 3년 7개월 내 가장 적은 수치고요. 15세부터 39세 사이의 취업자는 13만 8천 명이나 줄어든 상황이고 아예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도 35% 늘어난 13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더 나빠진 경제 상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청년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또 내년이죠.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 3.6%로 올해보다 훨씬 낮아지고 실업률은 3.5%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에 있어서 기존 산업보다는 기후변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고용난이 어쨌든 뭐 말씀드리기 전에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후변화 산업이라고 하면 뭐 재생에너지 산업이 주가 될 것 같은데 고용 효과는 그럼 얼마나 있는 겁니까? 국제 재생에너지기구가 2018년에 발표했던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일자리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2017년에만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태양광 등 신기술 기반 재생에너지 부분의 고용 인력이 5년 새 570만 개에서 880만 개로 54%가 늘어났고요. 재생에너지 부문 인력도 지난해 말 현재 1,030만 명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제 아드난 젯 아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가 세계 각국의 저탄소 경제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8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기존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부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굉장히 또 세계 각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신재생에너지 지금 관심이 높아졌어요. 뭐 대한민국도 대규모 그린 뉴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변화 잡고 청년 고용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최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린리들에 대한 관점은 현재는 뭐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견해도 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에 나온 일본 환경산업의 시장 규모 또 고용 규모 관련 보고서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 부문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환경산업 시장 고용 규모는 최대 규모를 갖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대책 부문에는 자동차, 가전 있고요. 재료 에너지 주택 또 건물 등의 분야와 자동차 연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책 부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약 400조 원이 되었는데요. 특히 유럽 등으로 수출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 증가가 아주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예. 환경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면 고용 사정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산업의 고용 규모는 약 260만 9천 명으로 2000년 대비 약 1.45배 증가를 했고요. 지구온난화 대책 부문 고용 규모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약 6.8배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 이용 부분에서는 2012년에서 2018년 기간 중에 약 19만 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었으니까 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경산업 투자로 인한 공용 효과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아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환경산업 부가가치는 약 500조 원으로 일본 명목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보면 특이한 것은 말이죠. 2000년까지는 폐기물 처리나 자원 이용 부분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2000년 이후에는 지구온난화 대책 부분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기후변화 저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게 부가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차세대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부가가치율은 49%에 달했고요. 태양광 설비라든가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의 부가가치율은 72%, 재생에너지 발전의 부가가치율은 51%로 아주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일본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2050년 환경산업 시장 규모 전망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향후 일본 내 환경산업 시장 규모가 2018년에서 2050년 기간 중에 연간 평균 0.8% 성장을 하면서 2050년엔 약 1,450조 원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일본 스스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다 보니까 환경산업이 성장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이런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기후변화 산업이 만든 일자리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